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어쩌면 제대로 된 중급기라고 부를 수 있는 원플러스 노드의 스펙과 가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11시쯤 발표를 했는데 업계 최초로 AR 발표를 통해서 제품을 런칭했어요. 보기는 좀 불편했는데 나름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플러스는 통상 1년에 4개의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원플러스 8, 원플러스 8 프로 이렇게 출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아마도 원플러스 8T 그리고 원플러스 8T 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사이 7, 8월쯤에 이렇게 중저가형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정말 꽤 오랜만인데 아무래도 원플러스가 이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이 가성비 플래그십 킬러라는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이렇게 중저가 라인의 제품을 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원플러스는 인도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고요. 2020년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뭐 어떤 유튜버는 원플러스 8 프로가 갤럭시 S20 시리즈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최근 2, 3년 들어서 더 빠르게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스펙을 좀 보면 프로세서는 스냅 765G, LPDDR4X 램의 UFS 2.1 스토리지, 그리고 6.44인치 플루이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2400-1080 FHD 플러스 해상도, 그리고 화면 주사율 90Hz를 지원합니다. 이 후면 카메라는 총 4개인데요. 4800만화소 소니 IMX586 센서를 탑재한 이 광각 카메라 OIS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800만화소 초광각, 500만화소 심도, 200만화소 접사 이렇게 4개고요. 이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좌측에 듀얼 펀치홀 카메라로 들어갔는데 이 3200만화소 광각, 800만화소 초광각, 이 전면 카메라는 후면과 마찬가지로 4K 동영상 촬영이 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면 듀얼 펀치홀이 조금 아쉬워요. 싱글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배터리는 4115mAh고요. 이 30W 고속 충전이 지원됩니다. 무선 충전 안 되고요. 이 잠금 해제는 안면 인식과 인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방식이고요. 듀얼 유심 NFC 지원, 하지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는 미지원입니다. 이 공식적인 방수 방진 등급은 없고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도 미지원입니다. 색상은 블루와 그레이 요 두 가지로 나오고요. 그래서 가격은 이 8GB 램 128 스토리지 모델이 홍콩 같은 경우에 3298 홍콩 달러, 약 51만원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27,999 루피니까 대략 45만원입니다. 6GB 램 64 스토리지 모델도 있는데요. 요거는 24,999 루피, 약 40만원입니다. 사실 가격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부턴가 그 스냅 865를 탑재한 레드미 K30 프로 8GB 128 스토리지 모델이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2,699위안, 약 46만원입니다. 무려 12만원 이상을 할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플러스 노드가 이 스냅 765G를 탑재한 모델 치고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 경쟁사 대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는 말이 달라지죠. 특히 인도 시장을 보면 현재 갤럭시 A51 8GB 128 스토리지 모델이 26,999 루피, 약 43만원이거든요. 뭐 보신 것처럼 원플러스 노드는 화면 주사율 90Hz 지원이 되고 메인 카메라에 OIS가 탑재되고 거기에 프로세서도 스냅 765G가 들어가는데 가격은 갤럭시 A51과 불과 2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뭐 답은 뻔하죠. 북미 시장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경쟁 모델이 거의 없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원플러스 내에서 이 작년에 출시한 세븐T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격은 중국 가격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세븐T가 비쌉니다. 이 세븐T는 스냅 855 플러스에 역시 화면 주사율 90Hz 지원이 되고 카메라 스펙도 보면은 이제 메인 카메라에 OIS 들어가 있고 특히 1200만화소 망원, 1600만화소 초광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펙은 훨씬 좋죠. 다만 이게 작년에 출시한 거의 1년 정도 지난 제품이라서 중국 내에서도 신품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을 좀 보니까 노드보다 한 $100 정도 비싼 수준이에요. 뭐 이 정도 차이면은 세븐T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결국은 작년에 출시한 원플러스 7T가 되는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해서 이 원플러스 버즈라고 함께 출시를 했는데요. 가격은 $79, 대략 95,000원 정도입니다. 판매는 27일부터 시작이고 이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에어팟과 좀 유사하죠. 드라이버는 13.4mm 다이나믹 들어갔고 특이사항으로는 패스트 차징이 적용돼가지고 이 10분 충전하면 10시간 사용이 된답니다. 요 스펙이 저는 가장 좋았는데 사용시간은 7시간, 케이스 충전까지 하면 최고 3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할 때 이 ENCA가 나와서 요 Environmental Noise Cancelling 이 나왔는데
또 어떤 분이 이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면 죽인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통화할 때 주변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DSP하고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제가 그 QCY T8 요거 리뷰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 원플러스 버즈 요 모델은 통화할 때 주변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레이턴시는 103 정도니까 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색상이 괜찮던데 검정도 그렇고 이 블루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원플러스, 이 원플러스의 중급기 노드, 그리고 함께 출시한 버즈 스펙과 가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노드 출시 며칠 전에 원플러스 관계자와 유명 유튜버 브라운리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NFC 얼마냐? 이런 단도직입적인 4달러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IP 방수 방진 요 등급 받는 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인증 그 자체보다도, 그리고 부품에 이제 방수 실을 붙이는 그 자체 비용보다도 이 테스트 장비와 인력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얼추 15달러 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이번 발표는 제품 그 자체도 물론 관심이 높았지만 이 AR을 이용한 발표 방식이라든지 담당자 사전 인터뷰 같은 게 있어서 나름 의미 있고 재밌었어요. 뭔가 좀 소통이 되는 느낌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격적으로 좀 아쉬운 모델이 된 건 사실인데 인도와 북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